유행 감소세와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달여 만에 가장 적은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 두기와 같은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시행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관련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교육부 조사와 아들의 신체 검사 재검을 자청했습니다. 여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오늘 전국 고검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부터 9일 동안 시작됩니다. 미국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납니다. 부활절 휴일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비롯한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측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전이 격화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 인도주의 통로가 막혀 민간인 대피가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2년 넘게 우리 일상을 바꿔놨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로 해제됐습니다. 이제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고 음식점과 술집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앞두고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일 21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환자가 19만, 14만, 12만으로 매일 그 수를 줄이더니 결국 10만 명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봐도 하루 13만 8천여 명, 하루 평균 환자가 20만 8천여 명이던 한 주 전보다 33%나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이 같은 감소세가 기반이 됐습니다. 운영 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 제한, 기타 종교 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해제 시점은 인원 제한이 월요일 0시, 영업시간 제한은 월요일 새벽 5시부터입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행사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는 아직 벗지 못합니다. 현재처럼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착용해야 하고 2주일 뒤 다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 자체가 사실 그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방역 경각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데 이 마스크 착용까지 푸는 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격리를 전제로 한 재택 치료가 종료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 의무가 종료되면 치료비나 생활지원금 등 정부 지원도 모두 중단되는 등 코로나의 방역과 의료 모두 단계적으로 일상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46,7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두었던 어제 부활절을 맞아 성당과 교회에는 많은 신자들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예배 같은 종교 행사도 일상도 예전처럼 온전히 살아나길 바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가 되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마스크 쓴 신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8천여 명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교회 앞 광장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동안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2년 동안 한산했던 이곳 교회 앞이 부활절을 축복하러 온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보거나 교회를 와도 어린 자녀를 떼어두고 나 홀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 부활절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고. 작년은 너무 힘들었죠. 많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근데 이제 금년에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곳곳에 미사포를 쓰고 두 손을 모은 신도들 앞으로 주례가 거행됩니다. 성당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대축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의 삶이 바야흐로 새로운 생명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되는 방역 조치는 이번 부활절을 끝으로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종교시설을 포함해 영화관과 교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취식 금지 조치는 일주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에 풀릴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 전면 해제되는 가운데 이달 초부터 진행된 백화점의 봄 정기 세일 매출도 패션 레저 상품군과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골프와 아웃도어, 색조 화장품 등의 판매가 높은 신장률을 보이며 이달 1일에서 16일 봄 세일 매출이 1년 전보다 2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아웃도어와 화장품, 패션, 명품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매출이 27.1% 증가했고 롯데백화점 역시 스포츠와 키즈 패션을 중심으로 이 기간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되면서 온 오프라인 유통가에서도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말부터 포스트 코로나 판촉을 계획 중이며 특히 다음 달에 화장품 수요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화장품 견본품 사용 금지 지침 해제를 기대하며 화장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뷰티페어 행사를 계획하는 한편 식당과 카페 간격 띄우기, 식품관 내 시식 시음 제한 조치도 정부 지침을 고려해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자신의 사직이 입법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휴일 오전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을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자신의 사직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퇴의 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차관일 때 관여했던 70년 만에 검찰개혁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국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에 따라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부터 직을 걸고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 이후에도 연일 국회를 찾아 전방위 호소에 나섰고 법제사법위원회 출석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휴일 사의 표명은 전격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매우 착잡하다는 짧은 심경만 전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선인 후임으로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역시 절차는 일반 검사와 같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진 자신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는 했었지만 김호수 총장의 사의 표명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별다른 선택지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도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 오늘은 긴급 고검장 회의가 소집됐고 내일은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가시화된 이후 총장직까지 내건 김호수 총장의 발언은 연일 단호했습니다.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근지도 대검찰청이 아닌 국회였습니다.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심사할 법사위원들은 물론 의안 상정권을 쥔 국회의장단도 찾아가 입법 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문도 두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검사 수사기능 점령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사퇴 시점은 입법 저지가 우선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가능성에 무게를 더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이 발의됐고 문 대통령 면담 요청도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이달 안에 마친다고 공언한 상태라 주어진 시간도 2주가량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선택지가 더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김 총장이 사의 표명이란 마지막 카드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검찰에선 검수완박 반대를 이유로 중간 간부급 3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줄사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일단 긴급 소집된 고검장 회의에서 검찰의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하고 김 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차장이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검장 회의 바로 다음 날 열리는 전국 평검사회의가 이번 사태가 최악의 검난으로 비화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회의가 산발적으로 열린 적은 덜어 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한데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평검사회의에선 검수완박 반대를 거듭 천명하고 대국민 호소와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발표 내용과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건 우리 사회나 검찰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구성원들에게만 당부하고 사직서를 낼 게 아니라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며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익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검찰을 악으로 몰아가고 입맛에 안 맞으면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 검수완박 앞에 김호수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는 선택을 했다며 정권 수사를 이유로 물러난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 비위를 덮기 위해 마지막까지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를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의 조직을 지키기 위한 희생인 양 보일 수 있겠지만 시민들 공감이나 신뢰를 구하긴 어렵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 무능에 대한 사과 아닌 사퇴는 유감이라면서 김 총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더니 결국 사퇴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이 검찰 책임자를 자임한다면 과거 정치검찰의 관행과 지난 대선 양당 후보들에 대한 늑장, 봐주기 수사의 자성 목소리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잃었던 이른바 자녀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일단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먼저 딸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지인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 전형 순위까지 설명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대 편입 과정은 1단계 서류 전형과 2단계 면접 전형으로 나뉘는데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1단계 전형에서 딸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2단계 면접 전형 역시 최종 합산 점수는 33명 가운데 27위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50여 명의 면접위원 역시 당일 무작위 배정이 이뤄진 만큼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요청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아들이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대 병원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CT 검사를 따로 받았고 3명의 의사가 상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는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어질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부당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정 후보자의 말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공개는 부족했던 만큼 논란과 진통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공식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기초자격 평가 시험을 열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빌어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며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의 관심은 온통 이낙연 전 대표 추대론으로 쏠렸습니다. 나는 왜 안 하신다는 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고, 하신다면 대환영입니다. 와서 경선을 통해 하나로 에너지가 모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은 서태지, 싸이월드, BTS 세대가 전면에 나서자며 청년들과 함께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이번 선거를 시대교체 그리고 세대교체를 위한 선거의 그런 장으로 만들고자 출마하였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서울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추대론이 끊이질 않는 와중에 송 전 대표 등 기존 후보들은 전략 공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천 기조를 능력주의로 세운 국민의힘은 한국 정당사 최초로 공천 자격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시험은 사지선다로 30문항이 나왔는데 연설문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 사람이나 책임 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등 수능 스타일까지 포함돼 응시자들은 진땀을 뺐습니다. 전국 19개 고사장에서 4,400명가량 응시했는데 광역의원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은 60점 이상 돼야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당이 타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단일화를 놓고 물밑 조율에 들어가면서 홍준표 의원까지 3파전 구도로 진행되던 판도가 양강 구도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선언문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합당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고용 승계와 임금 문제 등 쟁점이 모두 해소돼 성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취재진에게 당직자 7명 고용 승계에 대한 미세 조정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합당 발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당 간판은 국민의힘으로 유지됩니다. 네, 오늘부터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 규모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도 최근 진행됐던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미 증원 병력도 일부 참가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맞물려 실기동 훈련까지 예상됐지만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대급 한미연합훈련이 연중 실시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양상이 확대될 경우 후반기 훈련에선 적극 검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며 북한의 핵 억제력을 외세의 힘을 빌려 막아보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헛된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한미훈련을 앞두고 남북 연락선을 끄는 전례가 있는 데다 오는 25일 김일성 주석이 이끈 항일 유격대인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무력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새 정부 인사들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닷새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네 번째 방한입니다. 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방미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계속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양국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겠다는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방한 첫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개섭 본부장과 만납니다. 지난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회 연장선상에서 대북 억제력 확보 방안을 폭넓게 조율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방안은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진전을 추구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의 회동 일정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인선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이루어지는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한미 간 조율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활절 휴일에도 수도 키이우 주변과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거의 러시아군의 수중에 떨어진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놓고 사활을 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 아파트 건물 꼭대기층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겨우 불길을 잡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도시 하리키우에서는 휴일에도 사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Бахнул снаряд напротив больницы. Бахнул снаряд и попал туда и в наш дом.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에도 공습이 이어져 브로바리 지역의 탄약 생산 공장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З самого ранку були потрапляння в ряд інфраструктурних об'єктів в нашій громаді. Прошу зберігати спокій. 러시아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의 S-300 미사일 발사시설 등 우크라이나 내 68개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이 사실상 함락됐다며 투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Окруженный и полностью заблокированный в Мариупол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Азовсталь» украи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предложено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сдаться.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 상황이 협상의 레드라인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가 돈바스를 차지하면 수도 키이우를 다시 점령하려 할 것이라며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서 2차 대전 후 최대 규모의 탱크 전투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EU는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7일 부활절 메시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부활절 전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너무 많은 피와 너무 많은 폭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발 전쟁에 익숙해지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평화를 간청하자면서 국가 지도자들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도주 넉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은혜 남편 윤모 씨의 누나는 어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동생을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며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작년 봄 이은혜가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었다며 늦었지만 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가의 환율과 금리까지 모두 오르는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하는 즉시 물가 안정과 함께 성장도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밀가루가 비싸지며 국수값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뛴 가운데 서울의 칼국수 한 그릇은 8,000원을 넘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휘발유 값은 여전히 리터당 1,900원을 넘고 소금부터 식용유, 막걸리에 가전, 소파까지 올라도 너무 오릅니다. 올해 물가가 4%를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며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며 치솟는 환율도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월 기준 역대 1위지만 원자재가 급등과 환율 상승에 수입액이 늘며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가격이 오르니 국내 물가도 끌어올립니다. 수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경쟁국들의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입이 워낙 물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한국 경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스다. 성장은 이래저래 발목이 잡혔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쌓이고 기업의 투자는 주춤하는 가운데 뛰는 물가와 이를 잡으려는 금리 인상이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불과 넉 달 전 정부가 3.1%로 예측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1, 4분기 중에는 즉 소비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은 나쁜 것이 사실이고요.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위기 속에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새 정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하는 숙박시설을 이른바 분양형 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 개발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객실 340개를 갖춘 강원도의 한 분양형 호텔입니다. 객실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년 지급한다는 호텔 운영업체의 약속과 달리 최근 7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는 80여 명. 미지급된 수익금은 4억 원에 이릅니다.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등으로 수억 원씩 투자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후자금으로 42년간 교편생활해서 3억 2천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이라는 건 거의 지금까지 못 받은 거예요. 일부는 수익금이 끊긴 뒤 대출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가의 절반 가까운 헐값에 객실을 팔기도 했습니다. 농가다라 하다가 4, 50년 넘었지.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호텔 운영업체는 통장 압류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법적 다툼이 해결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투자자들과 재계약을 협의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인 분양형 호텔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고수익을 내세웠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투자했다가 원금도 해소 못하는.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이번에도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전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부터 살인미수까지 다양한데요. 각 정당이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부상당한 환자의 팔에 의료용 바늘을 꽂고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수액을 확인한 뒤 몸을 굽히는 순간 벼랑간 구급대원의 얼굴에 거친 손이 날아듭니다. 폭행 가해자는 이번에 경기도 화성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A 예비후보.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눈을 부여잡고 치료를 이어갔고 이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후보에게 내려진 건 벌금 100만 원. 재판부는 심실상실 상태거나 무의식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보 역시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고 음주운전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에 이르는 후보도 전북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수치입니다. 시민단체가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해 여야 정당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패나 또는 범죄 또는 투기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신다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지 국민들로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걸러져야 된다. 양당 모두 성범죄, 선거, 뇌물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진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공천 기준이 이번 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하계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숨졌고 20대 남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이웃 주민 60여 명도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이 모인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0대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새벽 0시 반쯤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단기 임대주택에서 열린 하우스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 남자 2명이 숨졌고 대피 과정에서 여러 명이 골절이나 찰과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파티장에는 200명 이상이 있었고 총성이 울리자 일부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5도로 어제보다는 5도, 예년보다는 3도가량 높아 크게 쌀쌀하진 않은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5도, 대전 9.4도, 광주 10.3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유행 감소세와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달여 만에 가장 적은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 두기와 같은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시행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오늘 전국 고검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관련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교육부 조사와 아들의 신체 검사 재검을 자청했습니다. 여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거리 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규제 조치가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를 2주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식당을 포함해 어디든 종일 영업할 수 있고 몇 명이 모이는지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2년 넘게 움츠렸던 관련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식당가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형 마트에도 고객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야외에 좀 나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런 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외식이나 이제 의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의 3월 셋째 주 금토요일과 4월 셋째 주 금토요일을 비교했더니 구매 고객 수가 5,0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도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 그다음에 쇼핑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고객분들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쇼핑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회복과 위축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당 산업 성장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생산지수를 보면 2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3만 1천여 명 증가했지만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하지만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방역이 완벽하게 해제된 건 아니고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 구매력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작을 수는 있겠다. 소비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세금 감면이나 소비 쿠폰 추가 발행 같은 더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던 기업들도 사옥 출근을 재개하며 일상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을 위해서 사옥 출근과 재택근무를 절충한 거점 오피스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에 따라 기업들은 소통과 업무 효율성 저하 해소를 이유로 사옥 출근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포스코를 시작으로 포스코케미칼은 4일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부터 전면 출근으로 바뀌었습니다. SK수펙스 추구협의회는 재택근무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GS건설은 11일부터, 한화건설도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를 끝내고 회의, 출장, 교육, 회식 제한도 해제합니다. LG 계열사들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재택근무 비율을 50%에서 30% 이하로 완화했고 현대중공업 그룹은 50%였던 재택근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은 재택근무 최대 50%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권장해온 SK이노베이션은 방침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기업들은 이제 사옥 출근 체제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직원들에게 익숙해진 데다 생산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SK텔레콤과 LG이노텍 등 재택근무와 사옥 출근을 절충한 거점 오피스를 선택한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데 모이던 사옥이 점차 분산된 사옥으로 사실은 그 형태가 조금 더 변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전사적인 기업 문화의 그런 이 전파라거나 또 강화가 필요한 차원입니다. 일상 회복 움직임 속에 사옥 출근이 늘고 있지만 일과 생활에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하며 새로운 근무 형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도시를 맡고 있는 중국 상하이가 오는 20일까지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삼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소식통의 말을 빌려서 최근 며칠 사이 상하이 공산당 간부와 학교 등에 이런 목표가 전달됐고 이는 상하이가 추가 봉쇄 대신 일상 회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시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조정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봉쇄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현지 시간 17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제로 코로나 전략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높은 전염성의 변이가 있는 이 시점에 봉쇄를 통해서 확산을 줄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초점은 백신 접종과 가용한 치료제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녀들의 편입과 병역 판정 모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고 별도 조사와 검증도 요청됐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 평가의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 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봉사활동과 논문 실적, 평가 결과 등 편입학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 근거가 없는 의혹들을 밝혀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서로 다른 의사들의 두 번의 진단 결과와 병무청의 이중 체크 과정이 무시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는 국립대학병원의 시스템도 함께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를테면 지금 조민 씨 이야기를 많이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명확한 학력의 위조, 위변조 사건이 이제 국민 앞에 확인이 된 사안들인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의문과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아마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공정한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호영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 합리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공정과 대통령 윤석열의 공정은 다른 것입니까? 또한 정호영 후보자는 원칙대로 심사 기준에 맞게 투명한 견제장치를 통해 공정한 면접을 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교 출신 의대 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가 공고한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 문제를 논의합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정 후보자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상황이 덜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 소속으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장본인으로서 제도 개선 시행 1년여 만에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오늘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전국 고검장 6명이 대검 회의실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평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서 발표 내용과 그 수위가 주목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에 맞선 거라면서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의 잔혹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직서를 내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출근 날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김 총장의 사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본분에 충실히 검찰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물러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익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김호수 총장이 직을 던진 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방침에 침묵한다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입니다. 청와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하기 어렵고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정권 교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리를 뒤바꿔야 하는 여야는 양보 없는 배치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박광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 간 합의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이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반발해 어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사표가 당장 수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 국회에 나와 마지막으로 민주당 설득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추대론에 대해 의아스럽다면서도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서울시장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 추대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하면 대환영이라며 경선을 통해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단일화를 놓고 물밑 조율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고 유 변호사도 이른 시일 안에 김 후보를 만나 대구 시민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홍준표 의원까지 3파전 구도로 진행되던 대구시장 경선 판도가 바뀔지 관심입니다.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넉 달 만이고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두 사람은 살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태도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설득 끝에 자수했지만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족 측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의 누나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뒤늦게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씨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재작년 봄 생명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이은혜가 유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연합훈련은 오는 2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한미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닷새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정부 인사들을 만납니다. 성김 대표는 오늘 오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후 2주 만이며 김 대표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임명 이후 4번째입니다. 또 성김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차기 정부 후보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에 이어서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특별대표도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최근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말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한반도 담당인 모르글로프 차관을 만나 대북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이어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유엔에 있는 우리나라 조현 대사와 북한의 김성 대사를 각각 면담했습니다. 류 대표는 미국 방문 기간 동안 국무부의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측은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고 미국 측은 비핵화가 공동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샤오밍 대표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도 만나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은 추가 제재를 추진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류 샤오밍 대표는 우리 외교부와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성사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희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미중 간의 줄다리기도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면서 돈바스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할 경우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 다시 시도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이번 전투는 전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측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대가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과 일리치 등 두 곳의 제철소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 무장 조직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지휘관은 아조프스탈로 진입하고 있으며 일리치는 사실상 우리가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전이 격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인도주의 통로가 막히면서 민간인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너무 많은 폭력과 피를 보고 있다면서 전쟁 종식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사흘 전 32살 아들을 묻은 묘를 다시 찾은 어머니가 통곡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은 멈추지 않았고 폭격과 교전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민간인 대피로마저 막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와 동부 지역 대피 통로 마련을 위한 휴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대상 러시아의 범죄가 휴전 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Чим більше буде бородянок, тим шансів, що перемовини в принципі, що вони будуть чи здійсняться, шансів не буде.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맞아 침통한 표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지적했습니다. Anche i nostri sguardi sono increduli in questa Pasqua di guerra. Troppo sangue abbiamo visto, troppa violenza.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부활절 당일 발코니의 모습을 나타낸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전쟁이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주말과 휴일에 청소년들이 모인 파티장과 쇼핑몰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이어져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적이 안 되는 이른바 유령총을 교체한다고 한 다음 날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주택가입니다. 경찰들이 주택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탄피 등 증거물이 될 만한 곳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하우스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200명 이상이 있었고 다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2명의 미성년 남성이 숨졌고 대피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파티장 안에서 소총과 권총이 최대 50발 발사됐고 대피하는 사람을 향해 몇 발이 더 발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here was a party here this evening at an Arab bed and breakfast behind us here. There were in excess of probably 200 people that were in the building. Gunshots rang out inside the building and outside the building. 하루 전 토요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파로 붐비던 상황이어서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소 3명이 쇼핑몰 안에서 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던 용의자들 간 갈등이 총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3 people detained. What we know is at least 3 people were seen with firearms inside the mall. And at least one person fired a weapon. 앞서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유령총 규제 조치를 무색하게 만든 데 이어 부활절 주말과 휴일에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BTS를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찬반 의견이 대립하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BTS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답변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국방부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는 부담 때문에 공청회 등을 직접 주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과 성일종 의원 측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당 모두 해당 법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전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 하지만 국회는 이번 달 내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관료들께서 좀 주저주저 하시는데 4월 중에는 다시 좀 법안 소위를 열어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그러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처리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도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탓에 대기도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 대전은 9.3도, 대구는 1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과 대구, 울산과 부산 모두 22도, 광주는 2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일단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먼저 딸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지인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 전형 순위까지 설명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대 편입 과정은 1단계 서류 전형과 2단계 면접 전형으로 나뉘는데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1단계 전형에서 딸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2단계 면접 전형 역시 최종 합산 점수는 33명 가운데 27위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50여 명의 면접위원 역시 당일 무작위 배정이 이뤄진 만큼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요청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아들이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대 병원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CT 검사를 따로 받았고 3명의 의사가 상호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는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어질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부당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정 후보자의 말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공개는 부족했던 만큼 논란과 진통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조국 사태와는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부정 에펙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며 위 변조 같은 명확한 범죄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명확하게 학력 위변조가 확인된 사안이지만 정 후보자 자녀들 의혹은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위법 행위가 전혀 없어서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다만 정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고 무엇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이냐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공정과 대통령 윤석열의 공정이 다른 거냐며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 합리화로 새 정부 첫 내각에서 일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호영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객관적 검증 제안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가 자녀들 편입학 과정과 아들의 병역 판정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와 의료기관 등의 객관적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척추 협착 관련 MRI와 CT 영상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병역 판정 자료도 공개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했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장본인으로서 제도 개선 시행 1년여 만에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오늘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전국 고검장 6명이 대검 회의실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오늘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 주재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사장들 가운데 선임인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SNS를 통해 김 총장의 사의 표명 결정을 존중한다며 남은 검사장들도 법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평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서 발표 내용과 그 수위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사의를 밝힌 김호수 검찰총장이 회의에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법사위는 박광훈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 간 합의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발의에 반발해서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김 총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사표가 당장 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 국회에 나와 마지막으로 민주당 설득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하는 검찰의 수사 활동 덕에 계곡 살인 사건 범행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함으로써 보고독을 이용한 살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경찰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예비 후보자들의 범죄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부터 횡령과 구급대원 폭행, 살인 미수까지 다양합니다. 당마다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국민 눈높이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부상당한 환자의 팔에 의료용 바늘을 꽂고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수액을 확인한 뒤 몸을 굽히는 순간 벼랑간 구급대원의 얼굴에 거친 손이 날아듭니다. 폭행 가해자는 이번에 경기도 화성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A 예비 후보.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눈을 부여잡고 치료를 이어갔고 이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후보에게 내려진 건 벌금 100만 원. 재판부는 심실상실 상태거나 무의식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보 역시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고 음주운전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에 이르는 후보도 전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수치입니다. 시민단체가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해 여야 정당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패나 또는 범죄 또는 투기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신다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지 국민들로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걸러져야 된다. 양당 모두 성범죄, 선거, 뇌물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진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공천 기준이 이번 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46,7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조치가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2주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물가의 환율과 금리까지 모두 오르는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민생을 위한 물가 안정과 함께 성장도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밀가루가 비싸지며 국수값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뛴 가운데 서울의 칼국수 한 그릇은 8,000원을 넘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휘발유 값은 여전히 리터당 1,900원을 넘고 소금부터 식용유, 막걸리에 가전, 소파까지 올라도 너무 오릅니다. 올해 물가가 4%를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며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며 치솟는 환율도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월 기준 역대 1위지만 원자재가 급등과 환율 상승에 수입액이 늘며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가격이 오르니 국내 물가도 끌어올립니다. 수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경쟁국들의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입이 워낙 물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한국 경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스다. 성장은 이래저래 발목이 잡혔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쌓이고 기업의 투자는 주춤하는 가운데
뛰는 물가와 이를 잡으려는 금리 인상이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불과 넉 달 전 정부가 3.1%로 예측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1, 4분기 중에는 이제 소비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은 나쁜 것이 사실이고요.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위기 속에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새 정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닷새 일정으로 방한해서 한미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정부 인사들을 만납니다. 성김 대표는 오늘 오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성김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차기 정부 후보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연합훈련은 오는 2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활절 휴일에도 수도 키이우 주변과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 대한 투항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5층 아파트 건물 꼭대기층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겨우 불길을 잡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도시 하리키우에서는 휴일에도 사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Бахнул снаряд напротив больницы. Бахнул снаряд и попал туда и в наш дом.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에도 공습이 이어져 브로바리 지역의 탄약 생산 공장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З самого ранку були потрапляння в ряд інфраструктурних об'єктів в нашій громаді. Прошу зберігати спокій. 러시아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의 S-300 미사일 발사 시설 등 우크라이나 내 68개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이 사실상 함락됐다며 투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Окруженный и полностью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й в Мариупол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Азовсталь» украи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предложено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сдаться.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 상황이 협상의 레드라인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가 돈바스를 차지하면 수도 키이우를 다시 점령하려 할 것이라며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서 2차 대전 후 최대 규모의 탱크 전투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EU는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측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대가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과 일리치 등 두 곳의 제철소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 무장 조직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 한 지휘관은 아조프스탈로 진입하고 있으며 일리치는 사실상 우리가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는 앞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부대와 외국 용병의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에 제한한다며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네,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사진이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식당 사장님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식당 사장님의 모습인데 조선일보 일면 먼저 보시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종이 내용을 보면요. 단체 예약 받습니다. 환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한껏 웃고 계신데 이렇게 웃는 모습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아래에 있는 신문은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일상 회복을 코앞에 둔 어제 날씨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하남에 있는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한 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는 건데요. 예. 이제 오늘부터는 몇 명이 모여서 밥을 먹든 상관이 없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서 보신 대로 누구보다 고통받았던 건 역시나 자영업자 분들일 텐데 예. 이제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신문은 서울 시내 음식점들이 영업시간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을 내거는 곳이 많다라면서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조심할 게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써야 하고요. 또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안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야 합니다. 예.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출근길이 발걸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 이 소식 듣고 좀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약속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회식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 자녀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반박했죠. 좀 해명이 잘 됐습니까? 네,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말끔하게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쓴 기사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당선인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불법이나 위법이 확인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언급이 어제 나오기도 했죠. 예.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도 청문회까지는 간다라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취를 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잣대와 똑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라면서 거취를 결정할 시점이 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동아일보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이른바 낙마 카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관측도 실려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한다고 하니까 회의 결과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된 기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의 표명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 던질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어제 사의 표명을 보고 다소 갑작스럽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보면서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다고도 했고요. 네. 또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에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 관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더 이상 발휘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또 최근 일선 검사들의 이딴 사의 표명도 결단을 앞당겼다라는 해석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기사를 보면요. 경찰청이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내용인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가 불가능한 검수완박 법안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의견인데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상황들이 참 긴박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호수 총장이 예정된 법사위에 출석할지도 좀 궁금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주말 사이에 검거가 됐죠. 이은혜와 조윤수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도주하면서 여행을 다녀왔다가 좀 꼬리를 잡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지난달 30일부터 공개 수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로부터 나흘 뒤인 4월 3일에
지인들과 함께 경기 지역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이 여행 동안 이은혜가 가지고 있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모두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여행의 정황이 검경에 포착이 됐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지인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3호선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근처 CCTV를 확인해 가면서 결국은 특정 오피스텔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올해 2월부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세 계약은 제3자 명의로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은 오늘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그동안 도피 과정을 도운 조력자가 또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공개 수배가 됐고 도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의아하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예.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하면서 예.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담겨 있고 예. 그 오른쪽에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발사되는 장면 담겨 있습니다. 이 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소형화한 새로운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고도나 비행거리 같은 것들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에는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다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크მს의 기술적 장점만 골라서 만든 신형 무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저고도 비행을 통해서 우리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북한은 시험 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전술핵 운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신형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다시 정치권으로 와서요. 지방선거 관련된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동아일보의 양당 분위기를 나란히 배치해 두면서 전하고 있었는데요. 네. 먼저 왼쪽에 실린 더불어민주당 기사를 보면 역시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UN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라는 1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대환영이다. 경선을 통해서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 내에서는 아직도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이 전 대표 본인은 출마의 뜻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요. 예. 자, 오른쪽에 나온 국민의힘 기사를 보면 대구시장 경선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 단일화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고요. 여론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역시 이르면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합당 공식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대구까지 당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틀 전이 이제 세월호 참사 8주기였지 않습니까?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지하철에 관련 광고를 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 4.16 해외연대가 서울 지하철에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는데 네.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거절한 겁니다. 네. 심의위원이 총 9명인데요. 전부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고 특히나 이 중에 7명은 추모 광고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고 합니다. 예. 또 더 이상의 진실 추구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행위다라는 의견을 낸 심의위원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예. 4.16 해외연대는 광고 게재 불허 결정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요. 이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광고 게시를 권고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심의 대상이었던 광고 이미지나 문구 같은 것들이 여기 기사에는 표현은 되지 않았는데 네. 일단 인권위 판단을 보면 해당 광고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주장이나 정책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들과 의견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런 결정에 대해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심의 자체가 정치적인 거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네. 앞으로 조사 같은 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역시나 좀 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벌이는 환경 범죄에 대한 얘기인데요. 환경 범죄라는 것은 대기나 토양, 하천, 해양 생태계 등을 위협하는 군사 공격을 가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걸 의미합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를 보면 우크라이나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러시아의 환경 범죄가 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피해들도 있겠지만요. 예. 여기서 나온 내용은 러시아군이 환경 범죄를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뭐 발전소나 연료 저장소, 또 공장 같은 고위험 시설을 목표물로 삼았던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환경 범죄 사례를 몇 가지 보면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화학 공장의 암모니아가 인근으로 퍼져나가면서 어업이 중단되거나 군사 장비 잔해가 방치되고 부식되는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또 하수 처리장이 파괴되면서 폐수가 그대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환경단체는 이런 환경 범죄 사례가 지난 10일까지 139건에 달한다라는 내용도 밝혔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환경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또 이에 대해서 전쟁 후에 우크라이나 시설과 인프라를 재건할 때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쟁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게 길어질수록 또 환경에 대한 오염도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인근 국가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인데 일본 프로야구에 좀 대단한 선수가 나왔다고요? 예,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제목도 보면은 만화에도 없었다. 17이닝 퍼펙트 사사키라고 되어 있죠. 예. 일본 프로야구의 사사키 로키라는 선수인데 최고 인기 스타 중 한 명입니다. 예. 2001년생이고요. 올해로 21살인데 지난 10일 경기에서 최연소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고요. 또 이어지는 이제 경기에서도 거의 퍼펙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퍼펙트라고 하면은 안타는 물론이고 뭐 볼넷이나 사구도 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팀한테 1루 베이스 한 번도 밟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경기를 펼친 건데 네.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8이닝까지 퍼펙트 경기를 또 한 번 달성을 했습니다. 24명 타자를 모두 퍼펙트로 묶은 건데요. 아쉽게 타선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9회까지 0대 0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감독이 사사키를 빼고 마무리 투수를 올리면서 2연속 퍼펙트 게임은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예. 물론 뭐 대기록 달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8회까지 투구수가 100개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팀 승리를 위해서 감독이 결단한 듯 보였습니다. 보통 만화에서 보면은 이런 괴물 투수들 마구라고 부르는 약간의 그 대단한 변화구 같은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사키는 직구와 포크볼이 거의 전부입니다. 예. 근데 이 직구가요, 최고 164km 시속이 나오고 예. 또 평균으로 보더라도 158km 정도가 달하기 때문에 정말 뭐 타자들이 손쓸 수 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뭐 시즌 초다 보니까 과연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이 언제까지 보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긴 하지만요. 시즌 초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모습대로면은 앞으로 일본 국가대표에 당연히 승선을 하게 될 텐데 네. 우리 선수들과 맞붙는 모습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내년 봄에 열리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 선수들과 대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일본 프로야구에 이렇게 좋은 선수가 나왔다는 건 응원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 선수들은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하면 감자 떠올리는 분들 많은데요. 감자떡이나 감자전 대신 요즘은 감자로 만든 맥주와 빵이 인기라고 합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감자의 변신을 끌어낸 청년 창업가들을 홍석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양조장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맥주 주재료인 메가에 더해지는 건 다름 아닌 감자가루. 숙성을 거치면 황금빛 감자 수제 맥주가 탄생합니다. 강원 지역 대학에서 도거 동문학을 전공한 20대 청년 둘이 양조장 창업에 도전장을 낸 건 톡톡 튀는 발상 덕분. 도고동문학과 학생이잖아. 강원도 하면 감자? 독일 하면 맥주니까 강원도 감자 맥주 한번 만들어보자.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각종 창업 대회와 프로젝트를 휩쓸며 기본 자본금을 모아 지금의 양조장과 매장을 열었습니다. 감자 외에도 복숭아와 단팥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맥주를 추가로 선보였고 이제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감자스러운 포타페이레이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강원도 감자의 그런 우수성이랑 그 소비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븐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감자. 모양과 크기까지 영락없는 감자인데 맛보면 깜짝 놀랍니다. 쫀득한 빵 안에 으깬 감자가 가득 찬 감자빵.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140억을 바라보고 있지만 초기에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통 이런 게 좀 어려워서 뭐 한 3천만 원치나 5천만 원치를 막 폐기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은 경험을 좀 쌓아서 지금 뭐 좀 극복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맥주와 빵으로 변신한 강원도 감자. 단순 매장 판매를 벗어나 백화점과 주류 매점 등 다양한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 창업 초기 부족한 자본과 기술, 전문가 컨설팅 등은 자치단체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도움이 컸습니다. 유통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다 좀 열의를 가지고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넣고 소비 흐름에 맞춘 제품을 개발한 청년 창업가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 신지아 선수가 2006년 김연아 이후 16년 만에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아는 에스토니아 탈린 톤디라바 아이스홀에서 열린 피겨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미국의 이사보 레비토에 이어 2위를 차지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피겨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김연아 이후 16년 만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뉴욕 경찰 증오 범죄 태스크포스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뉴욕시에서 모두 194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86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고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지난해 47건에서 올해 32건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반아시안 증오 범죄가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증오 범죄는 지난 12일 브루클린 지하철 총격 사건으로 그 공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로 어제보다는 5도, 예년보다는 3도가량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구름 사이로 봄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6도, 대전 9.3도, 광주 10.5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